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첫날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딱 보셔서 아실 겁니다.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동재 전 기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검언유착, 가짜뉴스, 함정 취재의 최대 피해자죠. 최대 피해자인데, 최근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함정 취재. 그래서 너무 이 시스템이 너무 유사하고,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유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동재 기자를 특별히 오늘 제가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사건, 그 사건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는데 이동재 기자가 채널A에 있으면서 법조팀을 하면서 사회부 법조팀을 하면서 그 사건을 파헤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기사 내용을 찾아보고 하는 이동재 기자가 특종을 한 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자, 우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이것이 완전히 함정 취재인데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거예요. 뭐 취재라는 말하기도 그래요. 이거는 공작이죠. 공작. 그렇죠. 적절한 표현입니다. 취재가 아니고 공작인데 함정을 판 공작. 그 공작을 보고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딱 처음에 보면서 이게 보도가 되기 전에 약간 이제 소문이 났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보도가 될 것이다. 보도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런데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길래 뭐야 하고 봤는데 전형적인 MBC 스타일의 이제 함정 취재다. MBC 스타일. MBC 스타일 좀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함정 취재를 당했잖아요. 이것은 공작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 보고. MBC 스타일의 함정 취재다. 역시나 MBC 기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하고 되게 익숙한 사건입니다. 이게 장인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장인수, 등장합니다. 당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등장을 했었던 장인수라고 이제 지금은 전직 MBC 기자입니다. 이제 그거 소급해서 그 사표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랬고 원래 보통 우리가 사표를 낼 때 보면은 사표를 낸 후에 며칠 후에 뭐 보름이나 일주일이나 후에 그간 안 쓴 휴가를 다 소진을 하고 이제 그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월급을 주죠. 그동안 월급을 주죠. 근데 이거를 뭐 소급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일주일 전으로 소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전 MBC 기자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됐죠.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얍삽한 건데 당시에 이제 장인수 기자가 저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언유착이라고 그 프레임을 걸고 보도를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당시에 이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 속칭 이제 좌파 유튜버. 그렇죠. 원래 이것도 당시에 그 저희 관련해서는 이 장인수가 직접 이거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속칭 대리인이라고 뭐 주장하던 이 사기 전과자가 있습니다. 제보자 X, 제보자 X라고 사기 전과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뭐 자세한 설명은 됐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뉴스타파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뭐 자기들 바쁘다 이러니까 당시에 김어준이 화면 있는 큰 방송과 해라, 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MBC에 간 거예요. MBC에 갔는데 PD 수첩에서 또 이걸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장인수한테 가가지고 장인수 MBC로 갔죠 이제. 그럼 그 장인수가 그 사기 전과자와 저와 만나는 장면을 또 몰카까지 찍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검언유착이라고 뭐 완전 뭐 오랫동안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장인수 지금 이야기한 건 이제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한번 먼저 그걸 깔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장인수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장인수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은 이 명품백 사건에서는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그 매체에서 이 그 재미 목사죠. 저희 목사에게 이렇게 그 카메라 여기 손목시계 달린 카메라를 주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함정 취재를 하죠.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뭐 북한 문제에 정통하다 해서 뭐 연락을 했던 사이인데 그리고 이 300만 원짜리 명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파우치인데 그거 하고 이 카메라하고 이게 줘서 촬영을 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이 MBC에 당시에 있던 장인수라는 기자가 그걸 본인이 취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그거 출연을 했죠, 장인수가. 출연을 했죠. 그걸 이제 본인이 받아갖고 이제 출연만 한 거죠. 그렇죠. 그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장인수가 출연을 해서 이 함정 취재에서 이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 장인수가 채널A 이 이동재 기자와는 어떻게 악연이 있는지 이동재 기자는 악연이고 그 장인수는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죄와 벌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동재 기자의 이 책 죄와 벌에 보시면은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장인수가 몇 번 등장을 해요. 저도 이 장인수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해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장인수가 등장을 하는데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서 장인수, MBC 기자, MBC의 몰카 취재를 주도하며 검은 유착이라고 떠돌고 다녔다. 그렇죠. 예. 정가 오범 사기 전과자를 찾아가 치맥을 사주면서 지도 편달을 받았다. 사기 전과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사기를 접근해서 사기를 칠 테니까 그때 MBC 몰래카메라도 막 와 있었죠. 그 2번이나 왔습니다. 몰래카메라. 그렇죠. 예. 이 사기 전과자 지모 씨는 이동재 전 기자의 형사재판 1심 내내 불출석하면서도 그 와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MBC 장인수 기자와 술을 마시는 방송까지 내보냈다. 여기서 이제 장인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몇 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MBC의 검은 유착물에는 장인수라는 40대 후반의 중견 기자가 주도를 했는데 그 사기 전과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초창기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네요. 뉴스타파와 자료를 공유하다가 뉴스타파가 다른 보도로 여유가 없어지니까 MBC PD 수첩에 자료를 건넸고 PD 수첩이 다시 장인수에게 넘겼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장인수 역할이 그럼 뭐였습니까? 약간 하청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뭐 사기꾼이나 아니면 이번에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시청자들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2022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선 한 두 달 전이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그 촬영 기사가 7시간 동안 뭐 대화를 한 거를 녹음 파일을 막 풀었잖아요. 그것도 MBC에서 또 했잖아요. 스트레이트인가 막 프로에서 했잖아요. 그걸 장인수가 스트레이트라는 MBC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갖고 장인수. 왔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대대적으로 이걸로 공격을 하듯이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도를 한다고 해놓고 근데 그 당시에 스트레이트에서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약간 생각보다 소탈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좋은 반응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장인수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수가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에는 몇 가지 내용을 보고 몇 가지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보수 정권 그 선거 보수 우파 진영 선거 망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좀 털털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게 또 좋게 받아들여지면서 또 그러고 그것을 불법으로 막 그 함정 취재를 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해지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 선거에 도움이 돼버렸죠. 나중에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울의 소리가 그때도 지금 오늘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이것이 이 서울의 소리라는 자파 매체에서 했는데 자파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도 서울의 소리가 이거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나요? 저에 대해서도 당시에 최강욱이 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최강욱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설치는 암컷. 그 암컷의 최강욱이 당시에도 이제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가짜뉴스를 저에 대해서 유포를 해갖고 총선 직전에 그래갖고 저에 대해서 유포해서 이제 기소가 돼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제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 그게 그때 계속 허위로 그거였죠. 제가 그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강요했다고 최강욱이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최강욱이 유포하자마자 이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이걸 최소 2차례 이상 이거를 똑같은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육두문자로 저를 비판을 했어요. 제가 참 입에 참 담기도 힘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매체는 뭐 욕도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욕. 당시에 그 뭐 두루마기 입고 그 백은종 씨인가요? 지팡이로 사람 막 하고 다니는 사람. 뭐 체포하러 간다 하면서 막 소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시에 그렇게 가짜뉴스 리포를 하면서 뭐 육두문자를 내뱉고 막 그랬습니다. 딱 그 멤버가 그 멤버예요, 보면은. 그 백은종 씨 그러면 뭐 고소 안 했습니까? 백은종 씨는 제가 좀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직 고소를 안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최강욱이나 김어준이나 뭐 유시민이나 약간 좀 급이 있는 사람들만 고소를 했는데 고소해가지고 약간 급을 높여주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 좀 저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소송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도 이제 한번 하는 거 봐가지고 리스트에 집어넣어요. 리스트에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세계일보에서 단독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동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는 검은 유착 가짜뉴스와 판박이. 그러니까 본인이 당했던 건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당하는 것이 그 판박이라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때 이 등장하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기자 장인수. 같이 그때도 등장하고 지금도 등장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완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은 예. 그 나중에 이제 이동재 기자는 완전히 무죄가 돼서 예. 억울함이 다 그 풀렸는데 억울함이 풀리고 그때나 그 전이라도 여기 단죄를 받았으면은 그렇죠.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행동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통위의 네. 그 영향력이 유튜브 보면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 뭐 송국권 T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튜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일부 좌파 유튜브들 보면은 약간 법이 없는 듯이 행동을 네.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 근데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네. 일단 규제의 사각지대. 방통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나마도 못하게 하려고 이제 뭐 탄핵을 그러니까. 한다 이러다가 네. 이제 오늘 대책이 당했죠. 사직을 했잖아요. 대책을 당했는데 당했죠. 예. 그게 뭐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MBC 같은 공영방송은 뭐 오죽합니까? 그래갖고 이번 뭐 전 총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규제를 한다거나 네. 정상적으로 뭐 제어를 네. 하는 거를 못하도록 이거를 이제 또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한 거죠. 예, 이런 그냥 또 뭐랄까 정글 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내려고 네.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제도 그렇고 이제 처벌을 예, 처벌도 했으면 없고. 되는데 예. 처벌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명수 씨도 또 등장을 해요. 예, 예. 그때 이명수 씨가 그 녹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자기들끼리 이 뭐 정보 교환하고 뭐 또 코치 받고 이러다가 MBC에 또 넘기고 했는데 예. 그 이명수가 이번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예. 이 함정 취재 그 취재의 전 영역에 서울의 소리 기자로 알려진 예. 이명수 씨가 등장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이명수도 저는 그때 이후에 무슨 처벌을 받은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다시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처벌 안 받았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참. 그러니까 여기 또 예.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게 뭐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강한 센 처벌이 예,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거는 사실 너무나 뚜렷한 선거용 공작 아닙니까? 이게 항상 뭐 네. 총선 때가 되면은 대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반복돼서 네.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참 저로서는 한 번 이제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좀 또 이런 짓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당했던 그 사건과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함정 취재가 일단 구도가 다 비슷하고, 네, 맞습니다. 구도가 비슷하고 등장 인물이 예. 그대로라는 게 저는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의 소리, 장인수, 이명수 이 예. 등장 인물이 그대로인데 말씀드린 대로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것이 이 총선을 앞두고 예. 어떤 형태로 또 발생을 할지가 몰라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 다른 사람들도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직을 안 했으면 네. 사표를 안 냈으면은 탄핵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기간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제 무법 청구를 만들려고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네. 이런 일이 너무나 익숙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 일단 탄핵을 오늘 만약에 오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됐죠. 예, 만약에 예.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예. 사표를 던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결재를 해줬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 이 정지가 돼서 예. 이 직무 정지가 돼서 예. 오늘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는 통과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직무 정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퇴직도 못해요. 사직도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예. 일단 의결이 되면은. 그런데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투입을 해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한두 달 정도만 공백이 되면은 예, 예. 총선 4월까지 자편향된 언론 환경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약간 웃긴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네. 뭐 자진 사퇴하라 이러더니 맞아요. 자진 사퇴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러고 자진 사퇴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사표 처리하면 안 된다. 예. 왜 저기 사퇴 뭐 우리가 이 탄핵해야 되는데 왜 사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 예. 전에는 사퇴하라 사퇴 안 하니까는 탄핵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예. 해놓고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탄로가 나는 거죠. 이게 정치 탄핵이고 목적이 무슨 뭐 방송 그 개혁을 하면서 예.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게 아니고 예. 이 기울어진 자기들이 잘 놀고 있는 예, 예. 그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가지가 예, 있습니다. 예.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하고 예. 이동재 기자가 당한 그 사건이 너무 구도가 유사하고 등장인물도 똑같아 이런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그 부정 개입 혐의 거기에 예. 대해서 정말 늦게 판결이 나왔어요.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야, 어떻게 1심 판결이 법조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예. 김명수 그 법원에서 이 김명수 체제에서 예. 어쨌든 이 좌편향적인 이런 판결도 나오고 판결이 예. 내리기 어려우면은 이것을 막 지연을 시켜서 예. 뭉개버리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당시 이제 김일이라고 판사가 1심에서 15개월을 아, 재판도 그렇죠. 안 하고 예, 공판 예. 준비 기일만 6번 하면서 이거 예.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 예, 당시 예. 채널A 그 법조팀 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개의 기사를 썼는데 예, 예. 제가 이 단독 기사, 단독 요새는 특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단독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렇죠. 네, 단독 기사만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른 기사 많습니다. 근데 네. 울산시장 선거 그 수사할 때 이동재 기자가 쓴 단독 기사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 네. 2019년 12월 20일에 검찰이 기재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혼자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파악을 다 해서 썼고 12월 31일에는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예, 예. 송병기가 방송사에 김기현을 공격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예. 이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 송병기도 이번에 유죄 받았지 송병기는 않습니까? 유죄 나왔고요. 예. 제가 공교롭게 기사 쓴 걸로 또 유죄가 나왔는데 예, 그 맞아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송철호의 측근을 예. 그 보좌관 자리에 앉히려고 면 문제로 유출한 그런 내용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그걸로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거를 유죄로 받았고 여기 보면은 이때 문재인 정권 때니까 예. 방송사하고도 거래를 했네요. 예, 예. 송 부시장이 당시 예. 이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 지역의 한 방송사 간부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울산지청이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세게 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청탁을 하는 기사 예, 청탁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단독 보도를 했고 예. 또 검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면은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예. 이번에 뒤늦게나마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예.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뭐 했을 것 같고. 너무 늦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딱 4년 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당시에 이제 지금은 아니, 열심히 이제 취재하던 때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선배님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갖고 예. 뭐 단독 보도를 제가 후배들한테 준 것까지 합치면 한 1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후배한테도 줬구나. 맞아요. 예. 그렇게 가끔가다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시간 없을 때는 그렇게도 예, 많이 예, 하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거의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뭐 조사받고 나오는 참고인들 잡고 뭐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예.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9년 11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1월 한 26, 7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울산에서 뭐 수사를 하기가 너무 크니까 이거 서울로 사건을 가져왔어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왔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예. 예.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여당 대표가 된 김기현 예. 당시엔 전 시장이었죠. 당시 시장이죠. 예. 그래갖고 김기현 전 시장께 좀 물어봤어요.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니까 전화를 좀 했더니 목소리 자체가 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지치고 약간 좌절하면서도 약간의 기대가 있는 자기의 진실이 밝혀질까 하는 기대가 있는 굉장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니까 어떤 상황,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갖고 그분 이제 김기현 지금 대표죠. 김기현 대표께 당시에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뭐 조사 어떤 내용 받으셨냐 이런 내용도 물어봤고 일단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났고요. 당시에 이제 검찰 간부 지금은 수원지검장으로 가 있는 그 신봉수 검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지검 2차장을 했었는데 이 수사를 담당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취재를 한 걸 이제 팩트 체크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항상 말단 경찰조차 소환을 거부를 한다. 문재인 때니까. 예, 그렇죠.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갖고 이거 뭐 지금 뭐 이제 뭐 조국 임종석 얘기도 나오지만 당시에 기소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성윤 씨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씨가 당시에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을 3번이나 결재를 거부를 합니다. 친문 검사죠. 완전 친문 검사를 했고 3번이나 결재를 거부를 하니까
요거를 당시에 그 윤석열 총장이 예. 그 수사팀을 부르고 그다음에 뭐 대검 공안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예, 해요. 예, 회의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예. 기록에 남으라고 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전원이 다 기소에 찬성했는데 예. 이성윤만 기소에 반대했어요. 예. 이랬던 사건입니다. 이랬던 예. 사건인데 그 이성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그 책을 막 추천을 하더라고요. 무슨 뭐 맞아요. 아, 맞아요. 이성윤의 책을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도 않고 어떠한 코멘트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 없었던 일처럼. 예.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이 수사 때 예.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예. 수사를 하다가 2020년 총선이 됐어요. 그렇죠. 총선을 예. 앞두고 있으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이거를 좀 선거 후로 수사를 돌렸어요. 예. 돌렸는데 민주당이 거기서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압승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수사가 좀 진행되지 못한 예.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 압박을 했으면 그랬을까 싶긴 한데요. 당시에 또 여러 이제 뭐 공영방송 얘기도 해야 되는데 좌파 언론이나 네. 당시에 MBC 같은 경우에는 뭐 MBC나 한겨레 이런 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아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겨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편집인이 직접 그 왜 총선 직전에 이런 수사를 하느냐 이건 뭐 선거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네. 기사를 썼었어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끌다가 보니까 예. 끌다가 보니까는 그 뭐 어떤 거에서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예. 심지어 뭐 하명 수사를 담당을 했던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징역 예. 3년에 나왔는데 불복한다, 항소하겠다. 우리는 뭐 개입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오늘 뭐 송병기, 백원호 다 이 항소를 했어요. 예, 항소를 예. 했는데 이미 송철호는 이미 임기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불법으로 울산시장이 됐는데 예. 이렇게 수사도 좀 그때 지연되고 재판이 지연되니까 임기 끝나버렸고 이 황운하도 지금 임기가 끝나가죠. 예. 아유, 정말 편해요, 정말. 네. 황운하 지금 이제 내년 4월까지죠. 그러면 1, 2, 3, 4, 5, 5개월 나왔는데 네. 5개월 안에 2심 절대 안 끝납니다. 안 나죠. 예, 3심은커녕 2심도 안 끝나고. 예.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뭐 누구를 탄핵한다 이런 거에 표결을 한다는 게 이게 무명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 아, 그렇네요. 아, 그 사람이 지금 탄핵을 한다. 예. 참,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그렇게 예. 보면은 예. 참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돈봉투 받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돈봉투 받은 사람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한다.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 요즘 진짜 이 상식 밖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저도 그때 많이 취재도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룬 주제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임종석도 기소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하명이면은 민정수석 소관에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지금 그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위에 조국이 있고, 그렇죠. 민정수석 조국이 있고, 예. 그 다음에 8개 청와대 부서가 다 동원이 돼서 그때 한 걸 보면은 예. 심지어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예. 후보 정리해주고 예. 하명 수사는 기본이고 그렇죠. 이렇게 8개 부서가 막 동원이 돼서 했는데 그러면 8개 부서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임종석이고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인데 그 위에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 철호 형이 예. 30년째입니다. 철호 형이 당선되는 게 내 평생 소원인데 예. 내가 그 철호 형한테 직접 출마하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임종석 보고 당신이 좀 출마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출마하라가 아니고 예. 비서실장 힘을 이용해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결국 그 위에는 조국, 임종석, 문재인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상식적으로 백원우 비서관, 그 일개 비서관 네. 한 명이 이런 하명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이게 네. 거기서 끝난다는 게 뭐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하명 수사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게 그 황운하 씨가 예. 이제 당시에 이제 송철호 시장이 이제 송철호 시장 후보가 예. 시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예. 이제 황운하를 이제 만납니다. 음. 만나가지고 이제 하면 뭐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예. 청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황운하가
당시에 이제 수사를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고 밑에 이제 음. 경찰들을 날려버리고 예, 이번에 예, 맞아요, 그걸로도 맞아요. 유죄가 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실형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일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또 그 바꾸어진 경찰이 그러니까 예. 황운하가 예. 앉혀버린 경찰이 예. 그 경찰이 또 이제 김기현 지금 이제 대표한테 예. 당시 이제 악감정을 갖고 있던 건설업자와 맞아요. 깐부였어요. 맞아요. 이제 당시에 유착돼 있었고 예. 둘 다 이제 실형이 실형.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예. 실형 확정이 문재인 정권에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랬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다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것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예. 논란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심층 취재를 했던 예. 이동재 전 기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울산 사건 이것이 이 유죄가 났는데 오늘 또 뭐 거기서 뭐 반성하거나 하지 않고 뭐 예. 항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모셔서 예.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그 함정 예. 취재 문제점. 자,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 피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언론인인데 그때 그렇게 이동재 기자에게 피해를 준 인물들이 예. 또 좌파 매체가 예. MBC를 비롯해서 좌파 매체 인물들이 예. 그대로 그대로죠. 이번에 다시 예.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총선 지금 5개월 전부터도 이런데 예. 총선 바로 직전에는 오죽하겠습니다. 예. 진짜. 아유. 총선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이기면은 예. 이것은 다음 이 대선 때까지 계속 예. 이런 뭐 공작을 할 거니까 예. 이거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예. 아니면 매체에서 그리고 또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이동재 기자가 눈을 부릅뜨고 예. 살펴보시다가 예. 예. 또 이렇게 알려야 될 게 있다. 우리 그 보수 그 유권자들 분들께 알려야 될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출연을 해 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그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이게 역사는 되풀이되는구나. 예. 맞네. 그 나쁜 역사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되풀이되면 안 되는데 일단 그 고리를 끊는 작업을 예.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